태종시력 12권 태종 6년 9월 3일 김이 첫 번째 기사 1406년 명령락 4년 부엉이가 건정전에서 울다. 태종시력 12권 태종 6년 9월 3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안압동 김식의 집으로 이어하다. 처음에 경기도 관찰사 정백령이 안압동의 이어소에다 초가 30일 칸을 지었는데 임금이 지신사 황희에게 힐문하기를 지금 이어소를 수줍하라 한 것은 내가 경기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집을 영주하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고하지 않는가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신이 어제 명령을 받들고 수리 제조관 최유경 등에게 가보았는데 최유경이 말하기를 집이 협소하여 조금 더 지어야 되겠다고 하기에 신이 그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즉시 아뢰지 못한 것은 실로 신이 잘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새로 지은 집은 모두 다 헐어버리라. 내일 가서 보고 만약에 한 칸이라도 남아있으면 내 이어하지 않겠다 하니 최유경이 왕명을 듣고 두려워하여 모두 헐어버렸다. 육조와 대간에서 각 1명씩 의막에서 시위하고 나머지 각사는 한 달에 6번씩 조참하고 3군 갑사 별시위 외패의 시위는 평상시같이 근무하게 하였다. 의막은 임시로 비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지은 막사이다. 태종시력 12권 태종 6년 9월 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고 금성이 태미원으로 들어가다. 태종시력 12권 태종 6년 9월 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매사냥을 하자 대간에서 중지하기를 청하다. 우사간 대부 정력과 지평 조계성 등이 간하였기를 전하께서 초지에 이어 하여 계심은 공구 수승하여 이변을 없애고자 하심인데 오늘 사냥을 구경하시면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방하여 거처하는 것을 말함인가? 이것은 둔갑하여 몸을 숨기는 데 비할 것이 아니다. 내 어찌 중처럼 벽을 향하여 좌선하여야만 하겠는가 하였다. 정력 등이 또 말하기를 사냥을 보시고 말을 몰아 들판을 달리는 것은 액을 피하는 도리에 어긋납니다. 또 아직 추수도 절반이 끝나지 않았는데 기사를 많이 거느리고 사냥을 보시는 것은 신등의 소망에 어긋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곡식을 짓밟아 손상시키는 것은 그대들의 질의 걱정이나 내 비록 사냥을 본다 하더라도 결코 곡식을 밟아 손상시키는 패단은 없을 것이다. 내가 유후사에 있을 적에 문 밖에 나가서 사냥을 본 일이 한 번뿐이 아니었지만 곡식을 밟아서 손상시킨 패단이 없었다. 이것은 그대들이 일찍이 아는 사실이다. 지금 매 한두 마리를 키워가지고 교회에 가서 시험삼아 놓아보고자 하는 것이니 비방에 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이 같은 말을 하지 말라. 태종시록 12권 태종 6년 9월 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시록 12권 태종 6년 9월 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안주의 성을 쌓던 서북면 도순문사 조박에게 궁원을 하사하다. 이때 조박이 마침 안주에서 성을 쌓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첨총제 유기산으로 선위사를 삼았는데 대사한 이 원이 아래기를 선위사가 향례를 베푸는 데는 술과 고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유기산이 비록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3년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양하지 아니하고 갔으니 이것은 군명으로 사람을 부리는 채모에서 불가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봉상령 이양액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태종시록 12권 태종 6년 9월 7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내사 박인과 김희가 고향에서 돌아오니 연향을 베풀다. 임금도 또한 행전에서 연향을 베풀었다. 태종시록 12권 태종 6년 9월 7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대간에서 농번기에 강무하지 말도록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강무는 비록 고제라 하지만 지금 가을거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월말을 기다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임금이 11일을 기하여 강원도에서 강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말이 있었던 것이다. 사관원에서 다시 청하였으나 또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서 내사에게 잔치를 베풀고 덕수궁에 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차관을 보내 경기풍의 강원도의 전지를 다시 측량하다. 경차관 김구덕을 등 60명을 보내어 다시 전지를 측량하게 하였다. 경기풍의 강원도에 모두 측량을 마치라고 명하니 의정부에서 그 경계가 바르지 못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9일 얼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1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내사에서 전속년을 베풀고 태상왕에게 강무하러 간다고 아뢰다. 박인과 김희 등이 돌아갔다. 박인 등이 행전으로 나아가 하직하니 임금이 반송정으로 나가서 전속년을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박인 등이 청하기를 사례를 행하고자 하니 전하께서 난면하고 서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박인 등이 머리를 조아려 사배례를 행하고 하직하였다. 임금이 돌아와서 덕수궁에 나아가 강무하러 간다고 고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1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금승이 태미원의 우집범을 범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1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강원도에서 강무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1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포천 철원 등지에서 강무하여 사냥한 노루 3마리를 덕수궁에 바치다. 임금이 포천 등 성위에서 고정모를 선 두어 사람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좌우에 묻기를 저들은 누군가 하니 대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을 멈추고 6대언을 불러 노희봉을 시켜 각각 큰 바리에다 술을 부어 하사하고 또다시 큰 잔으로 한 잔씩을 하사하였다. 그리하여 좌대언 윤사수 등은 엉금엉금 기어서 물러가고 유대언 권와는 말을 타리하다가 떨어지니 임금이 웃었다. 이숙분이 불러 말하기를 이곳에는 짐승이 적고 날이 흐려서 비가 이처럼 내리니 황궁하고자 한다 하였다. 이숙분이 대답하기를 지나신 곳마다 예전부터 이와 같으니 만약 철원지방으로 들어가시면 덜이 평평하고 짐승도 꽤 많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3일에 철원지방에 들어가니 과연 이숙분의 말과 같았다. 저녁 때 철원의 신지에서 행차를 멈추었다. 임금이 축 사이에서 말을 달리며 짐승을 쫓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14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철원의 봉성벌이 강무하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강행하다. 철원의 봉성벌에서 행차를 멈추었다. 이계공과 김위민이 행악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이곳은 비록 평탄하다 하지만 돌멩이가 소와 양처럼 풀밭에 묻혀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말을 모실 때에 뜻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전하께서는 종묘를 위하여 자중하시고 바른 길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벌써 이곳이 험한 줄 알고 있으니 어찌 감히 말을 달려 몰겠는가 하였다. 이계공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미 사냥터로 들어오셨는데 풀밭 사이에서 새가 날아서 앞에 오는데 때에 만약 차마 달려가 쏘지 못하고 졸지에 말고피를 놓치는 변이라도 있게 되면 후회하신들 무엇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사냥을 보는 것은 반드시 사냥터에서만 해야만 되는 것이지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중축을 따라가며 사졸들의 용감함과 겁내는 것을 볼 뿐이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뒤를 따르면서 보라.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1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의 행차가 평강현에 이르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1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16일 임신 두번째 기사 조화국의 진은 상등이 돌아가니 물품을 후하게 하사하다. 임금이 후하게 하사하여 보냈다. 진은상이 의정부에 글을 올려 말하였다. 영락 4년 5월 18일 국왕이 저희들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가지고 특별히 조선국에 가서 진화하라 하기에 그의 5월 22일에 길을 떠나 해선 한 척을 타고 윤 7월 초 1일에 초 1일 미시에 조선국 전라도 진포 바깥 군산도 밖에 닿았을 때 갑자기 외선 15척을 만나 당일에 둘이 서로 교전하였는데 초 3일 오시에 이르러 적은 숫자로 많은 적을 대적하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이 전부 겁탈당하여 번인 21명이 죽음을 당하고 번인으로 남녀 아울러 60명이 잡혀가고 현재 살아남아 생명을 보존하여 해안에 상륙한 자는 은상과 남녀 합하여 40명입니다. 진화하려던 토사물과 제가 진화하려던 물건과 그리고 여러 사람이 배에 가득 실었던 물건들을 모두 약탈을 당하였는데 지금 옷과 양식을 하사해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저희 나라에도 도적을 만난 일을 믿지 않을까 저 걱정입니다. 생각하건대 입으로 말해도 증거가 없으니 원컨대 회문을 내려주시어 정빙을 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글을 올려 말하기를 영약 4년 5월 18일에 국왕이 저희들을 파견하며 특별히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진화하라 하기에 그의 5월 22일에 길을 떠나 새로 만든 2200료의 해선 한 척을 탔는데 윤 7월 초 1일에 조선국 전라도 진포 바깥 군산도 밖에 닿았을 때 뜻하지 않게도 외적을 만나 급탈을 당해 전부 없어지고 본선만 남았을 뿐입니다. 지금 돌아가도 좋다는 사령을 받았으나 배를 타는 수수인들이 외적 때문에 태반이 살해되고 남은 사람은 잡혀가서 배를 탈 사람이 적습니다. 본선은 무겁고 커서 타기가 어려우니 양양한 바다에서 소실되지는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생명이 중하니 이제 가지고 온 큰 배를 헌납할 터인즉 40료쯤 되는 경쾌한 소선 한 척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허락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1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정파도에서 머물면서 경기도 관찰사와 경차관의 폐해를 논의하다. 경기도관찰사 정배경이 행악으로 들어가 배웠다. 임금이 화곡의 흉풍을 묻고 또 말하기를 손실을 당할 때마다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는데 사람마다 싫어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전백령이 대답하기를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백성이 있은 뒤에 나라가 있는 것인데 경차관이 된 사람이 가끔 백성의 병폐를 살피지 아니하고 나라와 백성을 둘로 여기어 나라에만 이롭게 하려고 하여 민생을 불편함이 매우 많습니다. 이 까닭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매우 옳게 여기었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안암동에 임시처소로 돌아왔다가 태상왕의 온천 행차를 전송하다. 그가가 안암동의 행전으로 돌아왔다. 임금이 태상왕이 장차 평주 옹정에 행차한다는 말을 듣고 동소문으로 들어가 말을 달려 덕수궁에 나아가서 기거를 묻고 지송하였다. 행전에 돌아와서 지신사 황의를 시켜 유의와 초립을 태상왕의 행제소에 바치게 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0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황궁할 때까지 조계를 정지시키다. 임금이 말하였다. 피방에 있는 곳이 성 밖에 있으니 육조의 일이 번거롭다. 만약 조계한 뒤에 본사에 나가 근무하려면 반드시 공무가 늦어질 것이니 황궁할 때까지는 조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매사냥에 대해 대간과 의논하다.
종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였다. 갑사에게 명하여 동대문을 파수하게 하고 우시에 이르도록 사람의 출입을 금하였으니 행전이 동대문 밖에 있어 왕래에 번잡하였기 때문이다. 대간과 장물을 불러 말하기를 소사에서 모두 매사냥을 그르게 여기나 내가 본래 깊은 궁궐에서 생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저 때부터 즐겨 하던 것이라 지금 그만둘 수가 없다. 경들은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하니 좌사간 대부 윤사영 등이 말하기를 이 여소는 액을 피하기 위함이고 매를 놓는 것은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액을 피하는 방법은 마땅히 공구수성해야만 하는데 지금 사냥을 하시며 즐거움을 따르시니 신등은 불가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말하였다. 내 한번 시험해 본 뒤에 그만두겠다. 경들이 나를 강제로 그만두게 하려는가?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6일 이모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6일 이모 두번째 기사 대마도 수호 종정무가 조화국 사신에게 약탈했던 공작 등의 물품을 바치다. 소목 호조와 공작이었다. 사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남번의 배를 노력하여 얻은 것입니다 하였다. 사관원에서 상언하기를 진기한 새와 짐승은 나라에서 기르지 아니하는 것이 옛 교훈입니다. 하물며 겁탈해 빼앗은 물건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물리쳐 받지 않으시며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먼데 사람과의 관계를 중하게 여기시어 공작을 상림원에서 기르라고 명령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6일 이모 세번째 기사 일본의 호자원 강수 원서방 등이 예물을 바치고 포로를 돌려보내다. 압타 삼천수 원부와 일기주 수호대 원괴광 원거가 각각 포로된 인구를 돌려보내고 예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6일 이모 네번째 기사 성성린, 하윤, 이내, 유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다시 성성린으로 세자사를 삼고 하윤으로 이사를, 이내로 좌빈객을, 유관 조용으로 좌우 부빈객을 삼고 한상경으로 판승령 부사를, 김승주로 지의정 부사를, 김루로 서부면 도순 문찰리사 겸 평양윤을 삼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8일 갑신 두번째 기사 마전포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9일 을유 첫번째 기사 길창군 권근에게 노루와 기러기를 하사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9일 을유 두번째 기사 호방군을 다시 설치하고 고려제도를 참고해 절목을 정하다. 다시 호방군을 두고 황상으로 방주를 이각으로 장무를 삼았다. 예조에 명하여 앉고 일어나는 예도와 공사로 행위하는 절목을 상정하게 하고 의정부에 내려서 상이 결정하게 하니 전조의 구제를 참고에 취해서 약간 증감해서 아뢰었다. 1. 새로 임명된 호군은 사언 숙배하고 의정부에 당참례를 행한 뒤 본방에 참알 회자를 행하기 전에는 행수 상호군, 장무대호군, 친종호군, 방주 장무십인과 망십인 호군 각 처에만 명함을 드리고 다처에는 출입할 수 없다. 1. 본방에 회자 참알할 때의 명함은 표지 반장을 사용하고 행수 상호군 이하 망십인 이상의 호군 각처의 명함은 도련지 반장을 사용한다. 1. 화려한 의복, 입화, 말한장, 말굴레 등의 장구는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강무에 수거할 때는 차한에 들지 아니한다. 1. 제시랑이 노상에서 상호군 이하 망 10인 호군 이상을 만나면 모두 말에서 내린다. 1. 새로 임명된 호군은 각각 포 25필씩 본방에 바친다. 1. 참알례는 호군방에 모이는 것이 6아일 이외의 날도 하는데
날로 하는데 각기 본령에서 근무하다가 그날에 이르러 참할, 회자할 때는 새로 임명된 호군은 전직을 명함에다 써서 본방에 들이고 계하에 들어가서 몸을 굽히고 계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고 이름을 고한 뒤 방주 호군 앞에 나아가서 각각 돈수 제배를 하고 또 제시랑 앞으로 나아가서 일시에 돈수 제배를 한다. 방주 장무와 제시랑은 모두 공수 답배한다. 얘가 끝나면 도로 나온다. 1. 회좌례 때에 방주 장무 등은 새로 임명된 호군의 조품, 인품과 병서 등의 일을 가지고 원의를 행하여 그 선후에 등급을 매긴다. 새로 임명된 호군으로 회자를 당하는 자는 곧 새로 받은 직사를 명함에 써서 본방에 들이고 시복 차림으로 들어가서 방주 호군 이하의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예를 행한다. 예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현재의 직책을 명함에 써서 본방에 들인 뒤 다시 들어가서 앞서와 같이 예를 행한다. 답배도 위와 같이 한다. 예가 끝나면 곧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다. 1. 9월 9일 전과 3월 3일 뒤에는 겹옷을 입는 것을 금하고 목면, 포인은 국속을 따름을 허락한다. 1. 강령의 5원 10장으로 본령의 호군에게 범마하고 지나간 자와 오만하여 예를 어기는 자는 그 영의 호군이 각자 요령하여 포를 징수하고 치죄하게 한다. 전조의 구속의 방주 장무 이외의 호군을 제시랑이라고 하였다. 호군방은 조선조 태종 이후 호군 이상이 모여 군사를 의논하던 곳이고 고려 때 중방이라 하다가 조선조 들어와 장군방으로 개칭하였는데 정종 2년 1400년에 회좌례의 폐단이 있어 폐지하였다가 태종 6년 1406년에 다시 호군방으로 부활하였다. 당참례는 관리가 새로 임명되면 해당 전조 곧 이조나 병조에 가서 사례를 드리는 일인데 이때 당참채를 지불하는 등 폐단이 많았으므로 한때 폐지하기도 하였다. 참알례는 근무 성적을 고가할 때 각사의 관리가 그 방주를 찾아 뵙는 일이다. 여기서는 새로 임명된 호군이 방주 호군을 찾아뵙는 일이다. 회좌례는 호군방에서 새로 호군이 임명되면 그 가게, 인품, 무제 등을 고찰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 참알을 받는 일이다. 5원은 산원 5명을 말하고 10장은 낭장 5인, 별장 5인을 말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전서 윤전을 경상도 전라도에 보내 금은을 캐게 하다. 태조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예조참이 안노생을 경사로 보내 흰종이 3권 장과 자문을 보내다. 순백 후지 3,000장을 바치게 하고 예부의 자문을 보내었다. 조사하여 보니 본국에서 조상의 사당과 사직에 제사하는 제복이 만든 지가 오래되어 모두 다 낡고 헤어졌는데 본국에서는 나금 초단이 전혀 생산되지 아니하여 다시 새로 만들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이에 안노생을 파견하여 백흑 점화포 300피를 가지고 경사에 가서 제복을 만들 재료를 바꾸어 오게 하니 이를 조음하고 번거롭지만 황제께 주문해서 교역하여 환국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평주에 이르다. 내사의 행선지를 피해 배주로 옮기도록 하다. 태상왕이 온정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평주 공회로 하고자 하니 임금이 하윤 조영무와 의논하러 바로 지인 원욱을 보내어 판승령부사 한상경 경기도관찰사 전백령에게 전지하였다. 경등은 잠시 금화와 복종들을 퇴류시키고 태상왕께 아뢰기를 평주는 대로의 요충이기 때문에 조정사신이 지나가는 곳이고 관사도 매우 좁고 누추하여 지존께서 물실 곳이 못됩니다. 마땅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빨리 서울로 돌아가십시오 하라. 만약 허락을 얻지 못하면 배주에 잠깐 머물기를 청하고 태상왕께서 그곳
그 두 곳에 대하여 처치가 있기를 기다려서 거마를 보내어 배행하도록 하라. 이때 내사 이원희 등이 장차 돌아갈 때 반드시 평주를 거쳐 갈 것이므로 내사에게 태상왕의 행방을 알리지 않으려고 함이었다. 이윽고 태상왕이 평주로 가지 않고 바로 배주로 갔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외구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자원에 따라 정착시키다. 외인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그들의 자원에 따라 나누어 배치하였다. 처음에 경상도 병마 도우절제사 겸 수군 도우절제사 유용생이 상언하였다. 외인에게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옛 거처에서 복업하게 허락하였으나 그 가운데 부모와 친족이 없는 자도 간혹 있어 의지할 곳이 없고 생활의 방도가 없어 그 때문에 떠돌아다니게 되니 국가의 본의가 아닙니다. 또 외사를 호송할 때마다 반드시 배 타는 데 익숙한 군정으로 초공, 인해 등의 명단으로 충정하고 각 포의 염간을 데려다가 대신 그 수를 충당하니 이 때문에 염간이 일이 많아져서 공납의 액수를 마련하기 어렵게 되고 선군은 결혼으로 적어져서 방어가 허술합니다. 청컨대 보로가 되었다 돌아온 사람으로 공사에 역이 있는 복례나 요약한 자를 제외하고 그 중에 건장하고 튼튼한 자로 역이 없는 사람은 그들을 의 자원에 따라 연해 부근의 주현에 나누어 배치하고 그들에게 전투를 주어서 생활의 미천이 되게 하소서. 만약 사신의 배가 왕래하게 되면 초공과 인해로 정하고 그들의 식구들의 양곡을 계산해서 지급해 주어 성군에 대신하면 그들은 이미 물 위에서 습관이 된 사람이라 배를 타고 왕래하는 역사를 끓이지 아니할 것이요 각 포의 선군도 임지를 떠나지 아니하여 방어가 실해질 것이니 그 양득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부모가 모두 죽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자원하는 자에 한해서만 허락하라 하고 아랜대로 시행하였다. 초공은 뱃사공을 말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8일 갑오 첫 번째 기사. 판, 공안부사, 유관 등을 경사에 보내 신정을 하렵게 하다. 판공항부사 유관 우군총재 성석인을 보내어 경사에 가게 하였으니 신정을 하리하기 위함이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종묘에 제사 지내면서 처음으로 명에서 보낸 악기를 사용하다. 임금이 친히 종묘에 강신하였는데 처음으로 중국 조정에서 하사한 새 악기를 사용하였다. 예가 끝나자 백간의 조화를 제궁에서 받았다. 성균관 대사승 유백순이 눈이 어두워서 하전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 임금이 곧 명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11일 태상왕의 탄일이기 때문에 즉일로 배주로 향하여 저녁에 원평군의 광탄천변에서 머물렀다. 대간과 형조에서 호종하기를 제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1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개성 유사에서 태상왕을 문안하고 헌수하다. 태상왕을 개성 유사에서 구궁에서 뵙고 헌수하였다. 임금이 사천가에 머물러 태상왕의 행차를 기다리니 얼마 안 되어 태상왕도 배주에서 와서 구궁에서 연을 내렸다. 임금이 곧 달려가 뵙고 헌수하였다. 저물어서 사천으로 돌아왔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1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의 임시처소에 갔다가 재령에 참배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1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왕의 임시처소에 가서 헌수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1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금교 판내시부사 주윤단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미두 20석과 약주 15병을 내려주었다. 이때 주윤단이 늙었기 때문에 사직하고 유사에 돌아와 있었다고 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1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왕의 임시처소에 가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늦게 돌아오다. 저물어서 사천으로 돌아왔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1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태상왕께서 갔다가 오면서 임진강변에 머무르다. 태상왕이 먼저 돌아가라고 명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1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환궁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1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고향에 다녀온 내사 이원의 등에게 광년루에서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1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살마주 방관 원사가 사람을 보내 예물을 바치고 포로를 돌려보내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0월 19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완천군 이숙의 졸기. 이숙은 이화의 둘째 아들이다. 국초에 응양위 전령장군에 임명되었고 무인년 9월에 우부승지에 임명되었다가 좌부승지로 승진하였다. 경진년 5월에 종친이기 때문에 완천군을 봉했고 신사년 정월에 좌명공신 제3등으로 녹훈되었다. 을유년 겨울에 의정부 찬성사에 임명되었다가 관원의 상소로 파직되어 죽으니 나이 34세였다. 숙은 용모와 거둥이 정숙하고 우아하며 매우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귀하고 총애를 받는다 하여 뽐내지도 않았다. 3일 동안 철저하고 제사를 내려 예로서 장사 지내주었으며 시호를 추증하여 제의라 하였다. 두 아들이 있으니 이양과 이확이다.